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재지명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9 상황을 벗어나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월 의장이 재임된 이후 그가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비둘기파에서 강경파인 매파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일본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서 3일에 열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모두의 예상대로 양적 완화책을 단기적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 시작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재 미국 국채를 월 800억 달러, 주택담보대출증권을 400억 달러씩 총 1200억 달러의 자금을 신규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월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테이퍼링은 앞으로 8개월 후 2022년 6월에 종료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개시 결정이 거의 끝났지만 그 개시 시기가 11월 중인지 아니면 12월에 들어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중 신속하게 시작한다는 결정은 다소 강경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융정책을 드디어 긴축 방향으로 자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발표 후 투기적인 매수세가 가속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는 일제히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11월 22일에 연임이 확정된 제롬 파월 FRB 의장이 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능성을 부인한 탓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한동안 고공행진을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공급망 문제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의 급속한 증가라는 물가 상승 요인이 해소되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노동시장이 더욱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 회복을 중시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환호하며 테이퍼링 개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주식시장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채권시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 발표 후 매도 압력이 강해져 금리는 한층 상승했습니다. 단기 금리 선물 추이로부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2022년 7월 시점에서 적어도 1회 금리 인상이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85%, 2022년 12월 시점에서는 적어도 1회 금리 인상을 98%, 2회 금리 인상도 88%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파월 의장의 전망에 대해 정면으로 노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월 의장 회견 이틀 후인 11월 5일에 발표된 10월 미국 고용통계에서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9월부터 53만 명 증가했습니다. 4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시장의 예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9월분도 증가수는 19만 4천 명에서 31만 2천 명으로 8월은 36만 6천 명에서 48만 3천 명으로 각각 상향 수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지표인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로 거의 예상대로 오른 반면 전년 대비 4.9%로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고용시장이 계속 위축돼 임금 상승이 가속화된다면 파월 의장의 전망과는 달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부터 플러스 0.9%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로 무려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통계 발표 후에도 매수세는 계속 이어졌고 오히려 경기가 순조로운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환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부인 발언이 먹혀들었는지 고용 통계의 초강수를 두더라도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 동향이 앞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계속 끌 것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전망대로 내년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면 주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다면 어느 한 시점에서 금융 완화 지속 기대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높아져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 완화 지속 기대가 투기적 매수세를 불러들여 필요 이상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만큼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파월 의장의 연임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에 내년 2월에 만료되는 FRB 의장직에 파월 의장을 재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한 명의 유력 후보였던 라엘 브레나드 이사가 지명되었을 경우 정책이 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발표의 영향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는 등 매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더라도 향후 정책 방침에 큰 차이가 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발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지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의 또는 주장이 정책 방침에 크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나 물가 동향이 비교적 차분한 상황이라면 의장의 리더십이 전체 방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을 때에는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나라야나 코체를라 코타 전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FRB가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적 계산은 빼고 경제에서 무엇이 최선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최근 들어 미국 금융당국이 이 독립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데 FRB는 왜 이렇게 행동을 주저하느냐며 조기 금리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파월 의장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용의 최대화라고 하는 FRB의 또 하나의 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연임을 원한다면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체를라 코타는 정치적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물론 억측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긴 했지만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집요하게 계속 부인하는 파월 의장의 자세를 보면 과연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시절 비둘기파로 알려졌던 그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정책을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연임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금융 완화 자세를 취했다면 앞으로 4년간 신분이 보장된 뒤 태도를 바꿔 강경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연초 이후 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 FRB 의장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볼 때 파월 의장이 강경파 방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